천문학,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얼마나 정확하겠어? 그건 단순히 한국이 조작한 기록일 거야. 여기 미국 나사 최고 천문학자가 크게 외치자 연구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해 칠정산에 대해 연구해본 결과 엄청난 사실에 모두가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저는 미국 나사에서 천문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 별과 행성을 연구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에는 낮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벽에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걸려 있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걸어두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를 나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최신 망원경과 컴퓨터로 우주를 연구할 수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비들이었죠. 미국과 유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죠. 매일 아침이면 컴퓨터를 켜고 우주 망원경에서 보내온 새로운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들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죠. 화면 속 별들은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고 NASA의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하곤 했어요. 모두 함께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무실 전화벨이 울려 작업이 방해받았어요. 전화를 받자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다음 주에 한국에 다녀와야겠어. 서울에서 국제우주과학회의가 열리거든. 거기서 나사를 대표해줘.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에서 우주과학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의아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컴퓨터만 잘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행성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가야 할까요? 상사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 제임스, 중요한 일이야. 한국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하니 우리도 경청해야지. 우주를 위해 짐을 챙겨.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행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 발표를 듣는 대신 미국에서 진짜 과학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달력을 보면서 서울에 있을 날짜를 표시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김치와 비빔밥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 여행이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과 칫솔, 노트북을 넣었죠. 읽고 있던 천문학 책도 몇 권 챙겼어요. 한국까지 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뒷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이 맑아서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같은 별들이 한국에서도 빛나고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만큼 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곧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죠.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거의 14시간이나 됐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너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고 나사 프로젝트 계산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는 동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루한 회의와 기초적인 발표들을 상상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진짜 우주과학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에서는 아니었죠. 항상 그렇게 믿어왔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죠. 땅은 푸른 물에 둘러싸여 있었고 푸른 산들로 덮여 있었어요. 위에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나라가 별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여행이 제가 과학과 역사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작하려던 여정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눈과 마음을 열어줄 거였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전혀 찾아볼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제 평범한 세계는 뒤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천문학과 다른 문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큰 컨퍼런스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은 반짝이는 유리와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는데 이건 조금 놀라웠어요. 그렇게 인상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표를 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개회식은 수백 개의 의자가 있는 큰 방에서 열렸어요. 뒤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일주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특별히 흥미로운 건 없어 보였어요. 이미 호텔 방으로 돌아가 제 연구를 계속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얇은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윌슨 박사님, 저는 박민지 박사입니다. 내일 특별 전시회 안내를 맡고 있어요. 그녀와 정중하게 악수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전시회인가요? 한국 천문학에 관한 역사 전시회예요. 수백 년 전 우리나라의 업적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오래된 별자리 지도와 원시적인 도구들은 흥미롭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진짜 천문학은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현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짓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박 박사님이 한국국립박물관에서 저를 만났어요. 건물은 엄청 크고 바깥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시원하고 조용했죠. 오래된 한국 예술품과 유물로 가득한 홀을 지나 특별한 방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칠정산 전시회입니다. 박 박사님이 우리가 들어서면서 말했어요. 방은 오래된 책과 종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둡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벽에는 한국어가 쓰인 밤하늘의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구석에는 금속과 나무로 만든 이상한 모양의 기구들이 서 있었어요. 칠정산은 7천체의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박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1400년대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이 책은 한국 천문학자들이 태양,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을 어떻게 추적했는지 보여줍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의를 차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600년 전에 오래된 천문학이 정확하거나 중요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박사님이 저를 방중앙에 있는 유리 케이스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이상한 기호와 숫자로 가득한 누런 페이지에 오래된 책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서 조선시대 천문학자들은 1년이 정확히 365.2425일이라고 계산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숫자가 엄청 익숙하게 들렸어요. 정말 익숙했죠. 잠깐만요. 전시물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그건 오늘날 나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측정값이네요. 박 박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1400년대에 이걸 계산했고 현대 측정값과 소수점 6자리까지 일치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나 현대 망원경, 그리고 정확한 과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술 없이 600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나사 과학자들과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뭔가 실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면서 말했어요. 실수는 없어요.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한국 천문학자들은 매우 정밀했어요.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관측과 결합했죠. 그들은 뛰어난 수학자들이었고 세심한 관찰자들이었어요. 유리 뒤에 오래된 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제가 과학과 역사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수백 년 전에 발전된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만큼 정확한 천문학 말이죠. 더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열정적으로 느껴지는 제 자신에게 놀라면서 물었어요. 박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대부분의 서양 과학자들은 더 보기를 요청하지 않아요. 기록 보관실로 따라오세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박 박사님을 따라 박물관을 돌아다녔어요. 그녀는 오래된 별자리 지도, 고대 하늘 관측 도구, 그리고 계산이 가득한 책들을 보여주었어요.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대한 물시계와 천문학자들이 매일 밤 별을 관찰하던 관측 플랫폼 사진도 봤어요. 어떤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상하게도 익숙해 보였어요. 별을 세심하게 추적하는 것, 수학 공식, 일식과 해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물관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컨퍼런스에서 온 다른 미국 과학자들을 만났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웃었어요. 설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한 명이 말했어요. 그건 그저 천문학의 원시적인 시도였을 뿐이에요. 진짜 과학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저는 주장했어요. 아마 운 좋은 추측이었겠죠.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과장하는 걸 거예요. 그들의 말이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직접 증거를 본 후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과학의 역사에 대해 틀리고 있었던 걸까요? 점심 후 박 박사님과 함께 기록 보관실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이 이상한 발견의 여정에서 제 동맹자가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문서들을 계속 살펴보며 오래된 계산과 현대 천문학에서 아는 것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놀라고 있었죠. 박물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저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 현대 서양 과학만이 유일한 진짜 과학이라고 믿었던 세계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더 크고 복잡한 세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온 뛰어난 마음들이 제가 연구하는 것과 같은 별들을 연구했던 세계였죠.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박 박사님이 물었어요.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의 밤하늘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기 동안 이 같은 빛을 올려다보며 자신들만의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했을지 궁금했어요. 다음 3일 동안 컨퍼런스는 거의 보지 않았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큰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박 박사님과 함께 박물관 기록 보관실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금 대신에 평생 동안 제게 숨겨져 있던 지식을 찾고 있었죠. 박물관 직원들이 원본 문서를 볼 수 있는 특별 허가를 줬어요. 문서들은 매우 오래되고 연약해서 만질 때는 부드러운 흰 장갑을 끼고 있어야 했어요. 많은 문서들이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박 박사님이 저를 위해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예술처럼 보이는 별과 행성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천문학자들이 그저 운 좋은 추측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를 만들었고 여러 해 동안 매일 밤 자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패턴을 찾고 예측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했죠. 어느 오후 첨성대라는 것의 모형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1300년 이상 전에 지어진 고대 천문대 탑이었어요.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기 위해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였죠. 그럼 한국은 1000년 이상 동안 천문학을 진지하게 연구해 왔다는 거네요. 박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별은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했어요. 그들은 하늘이 지구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로운 발견마다 더 놀라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천문학이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다면 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왜 나사에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운 모든 것에 대한 메모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었죠. 숫자와 사실들은 분명했어요. 오래전 한국 천문학자들은 유럽 사람들이 훨씬 나중에 알게 된 별과 행성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마치 배 속에 꽉 조이는 매듭 같은 불편한 느낌이었죠. 그게 뭔지 깨달았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천문학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인들이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다음날 아침 컨퍼런스에서 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NASAL과 미국의 최신 우주 과학 발견에 대한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았었죠. 하지만 옷을 입으면서 더 이상 그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은 척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컨퍼런스 룸에 도착했을 때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미국, 유럽 및 다른 곳에서 온 과학자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방 앞으로 걸어가면서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은 사면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에 있는 모든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천문학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한국에 왔습니다. 시작했어요. 별과 행성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방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주에 깊게 듣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주에 칠정상과 수백 년 전 한국 천문학자들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그들의 방법은 과학적이고 신중했죠. 역사에서 훨씬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관중 중 일부 미국 과학자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한 사람은 저를 향해 찡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한국 과학자들은 미소 짓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발표 대신 계속했어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천문학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제가 수년간 놓치고 있던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박 박사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국 과학자들도 함께했죠. 곧 방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건 제가 참여한 가장 특이한 발표였어요. 제가 말하는 대신 한국 천문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돌아가며 자국의 과학 전통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들은 고대 별자리 지도를 보여주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어요. 놀라운 정확도로 일식을 예측했던 옛 한국 달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고요. 한 노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은 단지 한 나라나 세계의 한 부분에만 속하지 않아요. 역사를 통틀어 많은 문화권에서 같은 별을 보며 이해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왔어요. 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과학이 주로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중요한 발견을 하는 주요 장소라고 믿고 있었죠. 이제 그런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지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이 도전받는 것은 어려웠어요. 마치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죠. 그 느낌은 불편했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한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는 더 넓은 방식이었죠. 마치 제 마음이 작은 방에서 살다가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이제 훨씬 더 넓은 공간과 그 안에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모든 감정을 적었어요. 이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주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임스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제임스는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컨퍼런스의 마지막 이틀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 놀라운 연설 후에 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이전에 조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천문학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된 한국 천문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모두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마치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제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죠. 모든 것을 안다고 가장하는 대신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지혜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김 교수님께 소개했어요. 50년 동안 한국 천문학을 연구해온 노신사였죠. 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당신이 첨단 망원경으로 연구하는 것과 같은 하늘을 지켜봤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주에 대한 똑같은 큰 질문들을 던졌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오래된 별자리 지도 복사본을 받았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들의 특별한 번역본을 저를 위해 만들어주었죠. 한 과학자는 심지어 간평이라는 고대 한국 천문기구에 작은 모형을 주었어요. 500년도 더 전에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였죠. 이 모든 선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학 역사를 이해하는 데 빠져있던 이야기의 조각들이었어요. 모든 물건을 소중한 보석처럼 다루며 제 여행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박 박사님이 저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해가 지면서 건물들이 별들의 바다처럼 밝아지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맛있는 한식을 먹는 동안 박 박사님이 물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요. NASA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동료들이 처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의심과 불신으로 반응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천문학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사의 모든 사람들과 이것을 공유해야 해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칠정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제가 배운 더 큰 교훈도요. 과학은 모든 시대와 장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일부 목소리만 듣고 다른 목소리를 무시할 때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알아요, 저는 말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지며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 여행 가방은 이제 책과 종이, 선물들로 가득 차서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배운 것을 어떻게 공유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웃거나 눈을 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극적으로 구는 거라거나 과장된 이야기에 속았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직접 증거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칠정산이 1년을 365.24251로 계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대 측정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그 순간이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노트북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한국 별자리 지도와 도구들의 사진을 포함했어요. 계산의 정밀함과 어떻게 다른 문화권의 지식을 결합했는지에 대해 썼어요. 유럽인들이 수세기 후에야 발견할 내용을 어떻게 그들이 발견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이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과학은 서양 국가들이 모든 중요한 발견을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우주를 연구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면서 창문 밖으로 아래에 있는 넓은 푸른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대륙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우리 모두는 같은 별, 같은 태양, 같은 달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미국에 착륙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같은 건물들, 같은 자동차들, 같은 음식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권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와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NASA로 향했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배운 것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NASA 건물의 익숙한 복도를 걸으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는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에서 간평의 작은 모형을 컴퓨터 옆 책상 위에 놓았어요. 현대 기술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이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우주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줄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부서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편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것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오장 영약을 가지고 돌아오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NASA의 가장 큰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북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주변에는 수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일부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매튜스 국장님이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가 왜 오래된 한국 천문학에 그렇게 흥분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이 특별 발표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컴퓨터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뒤에 있는 화면에 칠정산의 큰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 책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시작했어요. 500년도 더 전에 한국에서 쓰여졌어요. 세종대왕 시대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1년을 365.24251로 측정한 칠정산의 계산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였죠. 이 한국 천문학자들은 1년의 길이를 오늘날 NASA에서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숫자로 계산했어요. 그들은 컴퓨터 없이, 현대 망원경 없이, 정확한 과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없이 이걸 해냈어요. 청중 중 몇 명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혼란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천문학 역사에 대해 믿고 있던 것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뒷줄에서 해리먼 박사가 말했어요. 그 수준의 정밀도는 유럽에서 훨씬 나중에야 달성되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 계산들을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 천문학자들은 중국과 이슬람 국가의 지식을 자신들의 세심한 관찰과 결합했어요. 그들은 놀라운 정확도를 달성했죠. 다음 30분 동안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고대 천문대와 천문기구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한국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별과 행성을 추적하며 밤하늘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설명했어요. 청중 중 일부 얼굴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일부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죠.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단 2주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이 회의적이었을 테니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과학에 대해 불완전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현대 천문학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서양 국가들만이 우주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가르쳐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에요. 한국, 중국, 중동, 그리고 고대 아메리카의 별자리 지도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각 문화권은 하늘을 지도화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견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죠. 밤하늘은 모두에게 속해 있어요. 말했어요.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과 같은 별을 올려다봤어요. 그들은 우리가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답을 찾았어요. 좋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답들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의 말이에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동안 방이 조용했어요. 그러다 매튜스 국장이 일어섰어요. 흥미롭군요, 제임스. 하지만 이 정보로 무엇을 하길 제안하나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제가 기다리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NASA가 전 세계의 천문학 전통을 연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해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한국과 같이 천문학적 유산이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나라의 과학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후 이어진 토론은 활기찼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아이디어에 흥분했어요. 다른 이들은 질문이나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매튜스 국장의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공식 NASA 도장이 찍힌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축하해요, 제임스. 그가 폴더를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어요. 한국천문우주과학연구원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어요.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제가 바라왔던 것이었어요. 그저 오래된 별자리 지도나 고대 달력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주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모으는 것이었죠. 이어진 몇 달 동안 우리 프로젝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졌어요.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각자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천문학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가져왔죠.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명의 천문학적 관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서울 여행 1년 후 다시 한국에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으로 왔어요. 박 박사님과 함께 첨성대 천문대 터에 서 있었어요. 13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고대별 관측탑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바로 여기 서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우주선과 거대한 망원경으로 연구하는 것과 같은 별들을 보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고대 천문학자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호기심, 하늘을 이해하고자 하는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당은 학생들과 과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뒤 화면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NASA에서 만든 특별한 별자리 지도였죠. 현대 천문학 데이터와 전통적인 한국 천체 기호를 결합한 것이었어요. 과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연결해요. 청중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같은 질문을 던져온 수많은 세대와 함께합니다. 별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오만한 천문학자로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단지 한국 천문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지혜였죠. 제가 가져온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이해였어요. 과학은 모든 인류에게 속한다는 것,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